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장은 좋은 상승이 잘 나와 주었습니다. 상승 종목도 많이 나왔고 섹터별로도 고루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어제 미국 장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이렇게 지수 대비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견인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장도 보시면 그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지수를 견인해 준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이 또 크게 코스피를 상승을 이끄는 데 견인됐겠죠. 다만 이제 지금 지수를 보시면 이평선들 그냥 기준에 충실해서 봤을 때 지금 저항대죠. 그래서 저항대이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흐름만 보면 추가 상승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시장이긴 한데요. 일단 반대로 또 오늘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분들의 매매 그 거래 상위에 인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하락을 좀 예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메이저들이나 세력들은 개인의 투신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항상 인버스를 개인이 많이 살 때 좀 이렇게 상승을 주고 흔들었던 걸 보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좀 더 상승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마감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1.45%, 그러니까 종가 꽉 찬 마감을 한 거죠. 꽉 찬 상승으로 마감했다. 윗꼬리가 남지 않는 상승 마감됐다라는 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캔들로만 보면 되게 좋은 캔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종목을 개인적인 종목을 매매할 때도 이제 종가가 꽉 찬 캔들을 보고 종가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종가 매매를 한다는 것도 이렇게 꽉 찬 캔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상승을 보자라는 얘기인데, 일단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왜냐면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되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이제 좀 추세적으로, 얘기 드렸죠. 이번에 하락이 된다면, 반등 때는 반도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영상도 공유 드린 적이 있고, 또 의견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말 그대로 추가 상승도 나와줘야 되고, 삼성전자의 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삼성전자 보면서, 또 추가적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 좀 그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웨이는 조금 이제 그 매수 포지션이라기보다, 좀 매도 포지션이 강하고, 좀 관망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단 환율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대 초중반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달러 선물로, 이걸로 이제 차트적으로 예전에, 환율이, 그렇게 급등할 때 계속 추격해서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환율이 이때 고점대를 계속 터치하는 거죠. 터치한다 해서 저항대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열어봐도 전 고점대, 여기 꼬리 달렸던 부근대 이런 데를 계속 터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 고가 갱신이 되고, 보시면 주봉인데요. 달러 선물로도 여기 고점대에서 머무르고 있고, 돌파된다면 추가 종목별로 보면 추가 슈팅 구간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웨인의 매도수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웨인이 환율이 높을 때 종목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꺾임, 하락으로 좀 방향이 틀어지고 좀 1200원 밑단으로 내려오면서 좀 하방 추세를 그려줘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금 시장은 기관이 또 저가 매수세에 그 연기금을 비롯해서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또 이렇게 상승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 흐름이 계속 중심 지켜봐 줘야 되고요. 보시면 삼성전자를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보시면 일봉으로 봐가지고 요때 캔들에 이제 좀 신호를 기대해 봤지만 바로 오일선이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무마가 됐고요. 오늘도 보시면 요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좀 이제 고가 대비 1.6 68,000원 고가의 그 금액을 찍어줬지만 시장과 반대로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죠. 보시면 오늘 상승분을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했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하방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은 아직 반도체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보시면 일단은 5일선과 11선을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이날 좀 의미를 두고 싶었던 건데요. 보시면 지금은 오늘 그 저항을 맞고 5일선과 11선 저항을 맞고 밑으로 밑꼬리를 남기면서 하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포지션이 좀 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장 여기 5일선과 11선을 회복해주는 캔들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미국 장도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사실 이제 미국 장에 비해서도 우리 장이 좋았던 거는 그것도 있어요. 반도체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중국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이익을 보는 그런 그림도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의 흐름이 추가적으로도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인데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주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익 IPS가 다른 종목에 비해 반도체 그 종목 섹터 대표주 중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건요. 사실 이번에 그 TSMC가 실적 발표하고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그 영업이익을 견인하고 좀 주가에 견인될 수 있는 재료가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사업에서 되게 큰 영업이익을 내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파운드리의 시작 단계고 아직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나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파운드리 얘기를 한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메인 종목은 원익 IPS죠. 제가 보는 파운드리 대장주는 원익 IPS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이슈가 나오면서 원익 IPS가 다른 종목에 비해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추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마찬가지로 원익 IPS도 종가상 꽉 찬 마감을 했어요. 꽉 찬 마감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분명 급등 뒤엔 또 조정이 오기 마련이고, 좀 이게 수급 보면 제가 최근에 JP모건을 좀 여기 원익 IPS에 좀 많이 담았던 걸로 보이는데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JP모건의 습성이 되게 좀 불쾌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급등했다 뺐다를 되게 반복하고 흔드는 게 주특기인 메이저다 보니 조금 그 주체가 이 주가에 그 견인했던 것이 그 JP 모건이 주도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 이제 추세가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 그어드린 대로 42,7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이제 장기 이평선에 내려오는 장기 침체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강한 그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금액대 박스 중반 상반이 되겠죠. 박스 상방에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저항대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보시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우상향 해주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죠. 여기 지워놓고요.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도 되게 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수급들이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강한 상승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그리면서 분명히 조정과 조정시, 그러니까 추가 신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도 원익 IPS가 여기죠. 여기 있다니 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되죠. 그래서 38,700원 정도 대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급하지 않게 눌림목에 접근해 보시는 거 아니고서야 추격 매수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항대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고 OLED 관련주인데 LG 디스플레이랑 어떻게 보면 OLED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대표주이기도 한데 OLED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주가가 엄청나게 그 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이제 그 부품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좀 반도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피해를 보는 거고요. 당장으로 보면 이제
덕산 네오릭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오늘 캔들이 의미를 두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캔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평선들을 뚫어주는 캔들, 그 다음에 한 여기 일주일 정도 치되죠. 일주일 정도 치되는 거를 한 반에 이렇게 상승으로 이게 좀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좀 이렇게 중장기로 보면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추세죠.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 대응으로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추세가 돌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추세 때 여기 이제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고민하시면서 보셔야겠고, 추세가 돌파된다 그러면 장기 침체선이 있는 여기 일단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때부터 이렇게 분할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오니까 한번 저가 포지션에서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MC넥스고요. MC넥스 우리 애청자분도 많이 관심 가시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MC넥스는 반도체 이제 라기보다 이제 카메라를 다루는 카메라 모듈을 다루는 회사죠. 근데 되게 좋은 회사임은 분명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보면은 LG 이노텍이죠. 애플카의 수혜를 입는 섹터이기도 하고, 애플카의 대장주는 LG 이노텍인데 코스피의 대장주이기도 하죠. LG 이노텍이랑 같이 좀 움직인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급등 나올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 거래량에 대한 이게 장기 침체선들이 있는 거에 대한 여기 62평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를 보면 43,500원 요 정도가 금액이 좀 더 올려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이 정도 되겠네요. 43,800원? 여기 단이 이제 가장 사실 이 캔들을 죽이지 않으려는 금액대는 여기가 지켜져야 됩니다. 이제 강한 상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날이죠. 4월 14일 날에 캔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최소한 여긴 지켜주는 게 좋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추세가 만들어졌죠. 추세가 만들어졌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 않는 이상 괜찮은데, 말 그대로 이제 애플카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LG 이노텍하고 좀 이슈 체크를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천천히 급하지 않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여기 최근에도 이렇게 이제 바닥 대비 많은 시세가 났습니다. 많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게 좀 시세가 다시 반납되고 하긴 했지만, 충분히 이 시세가 나고 이렇게 하락 후에 충분히 매집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재차 큰 상승이 가려면 조금 더 매집 기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야 좀 더 탄탄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가 포지션 때 잘 노려보시면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를 꼭 묶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세를 그어드리면서 봤던 5G 관련주죠. 이노와이리스인데, 일단 추세 일단 이렇게 보여지죠. 추세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간당간당 매달리는 것 같았지만, 이게 예전부터 이거죠. 요 상승의 눌림목에서 담을 수 있는 금액대를 그어드린 게 39,700원 여기죠. 여기 단이 세력이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 단에선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9,700원이 깨지 않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추세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여기 저항대를 한번 치러 가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추세가 깨지고 여기 39,700원이 깨진다는 거는 분명 다시 한번 꺾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꺾어간다가 되니까 맞춤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좀 이렇게 5G 섹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5G 테마라기보다 실적 기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올해 좀 개선되는 영업이 개선되는 섹터군이었죠. 금융권에서 그렇게 증권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섹터군이긴 한데, 보시면 이제 대장주인 HFR이 항상 대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미 실적을 증명해서 주가가 이미 날아가 있고, 못 갔던 이제 다른 5G들 중에서는 이노와이러스를 탑픽으로 봐요. 분명 그 이유는 있는 게,
분명히 장기 침체선을 넘어줘야 된다는 큰 벽은 있습니다. 얘기 드렸죠. 여기 이제 보시면 240선 이게 아직 역배열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하락 중이 그러니까 하락을 이겨내려는 중이고, 자 보시면 이게 장기 침체선을 치고 빠지고 최근에 흐름. 하지만 저가를 올려주고 재차 빠른 시간 안에 돌파 이렇게 쳐준다면 돌파까지 보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금액대를 공략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 공략을 하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눌린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추세가 깨져버린다고 하면 바로 또 이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재차 큰 박스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영업이익 뉴스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 안에서 영업이익과 이 기업의 현 위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40선을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실적 기반이다 보니 아무래도 테마보다 실적, 그래서 실적 장세가 지속되고 영업이익이 발표되고 증명이 된다 그러면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니까 한번 좀 지속적으로 또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MP가 메타버스 관련이고 제가 고점대에서 아주 정말 그 최고점대, 단기 최고점대에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봅니다 얘기 드렸는데 여기죠. 12,500원 정도 될 겁니다. 12,000? 2,000원 정도 여기죠. 여기 단에서 한번 멈춰있은 자리긴 했지만 반등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그 매수를 했던 금액대가 11,300원, 400원 요때라고 얘기드렸죠. 11,000원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때까지도 보여지지만 그 전에 좀 지지를 받았던 금액대이긴 한데 요 정도 되거든요. 11,500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이 11,500원이 깨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방이 열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1,500원은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단기 상승 뒤에 조정이죠. 조정이니까 조정시 매수는 가능한데 금액을 지켜주지 않으면 충분히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금액 설정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조금 더 깊게 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도 여기 62평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 11,000원 정도 될 거예요. 1,900원, 11,000원 한번 볼까요? 60선 1,900원 정도 되네요. 60선도 한번 이평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대도 있고 여기 금액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00원까지는 열어놓고 하방이 좀 다져지고 좀 캔들도 이렇게 뭔가 신호가 나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1,900원까지는 열어놓고 이게 좀 캔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를 보시는 분이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초록빛 미디어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디어 컨텐츠주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드렸죠. 분명히 얘기 드렸고, CJEM도 박스권 바닥 괜찮다 하고 최근에 CJEM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꽤나 많이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미디어 쪽도 항상 소외받았던 섹터 종목군이라 얘기 드렸고, 엔터주 관련돼서 그쪽 흐름도 나쁘지 않게 바닥권에서 시장과 함께 좀 상승해 주는 종목들과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초록빛 미디어도 올해 예상치로죠. 예상치지만 예상치로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올해 한 해가 되게 좋은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이 또 견인될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과 함께 이렇게 시장의 반등과 함께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빠르지 않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빠지지 않게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와서 공유드리고 싶은 금액은 여기에요. 여기 밑단이죠. 60선과 여기 이제 지지받던 흔적이 있는 여기 자리대인데, 여기 자리대가 이탈하지 않으면 25,800, 90원 정도 되겠는데, 여기 때가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후 긴 상승 후 조정, 그 다음에 재차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는 당연히 차트적인 얘기만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그 수급을 봤을 때 외인 기관의 수급이 보여집니다. 외인 기관의 수급이 분명 기관도 이 조정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담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매집은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매집을 한다는 게 분명 여기에 주가에 관여하고 있구나, 관여하고 있는데
단기적 여기를 지켜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 좀 중장기로 매집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빼고 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 초기 관심 금액으로 담아볼 수 있는 금액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일단 구름대도 얇아졌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지금 타고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얇은 구름대를 통과해주는 이렇게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또 이제 전고점까지 목표를 둘 수 있겠지만 또 추가 마찬가지로 윗단을 계속 건드려 주는 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바닥으로 보는 거죠. 단기 바닥.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가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위지트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긴 한데 반도체 관련주라기보다는 지금은 코인 관련주로 엮여 있죠. 코인 관련주. 그래서 자회사가 코인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지분에 부각받고 뭐 하면서 코인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어요.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코인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그래요. 긴축이 있고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지켜주면서 그냥 횡보를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이 반등되고 악재,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견인된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위지트는 비트코인 관련주면 비트코인을 사실 뭐하러 갖고 왔냐라고 하면 또 다르죠. 다 다른 게 단기적으로는 요거예요. 요거 조금 좀 길게도 보이긴 하는데 요게 이제 되게 특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거 좀 수급 자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 요거 상승 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이렇게 매도 장기적 하락했지만도 매도량은 적다라고 해서 요것도 자체가 좀 매집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매집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한번 조금 튕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때 마찬가지로 추세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깨지면 밑단이 다시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때 대응을 해가지고 여기 전 고점대들을 여기 돌파해주는 한 1420원 여기 정도가 이제 좀 강한 단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 때까지를 좀 목표치 두면서 보유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지켜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은 종목이 좀 많은데요. 다음은 성신양해고 제가 시멘트존 얘기 드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 나가고 여기 저항대다. 저항대 16,500원 여기 저항대인데 여기죠. 16,000원? 6천 얼마 여기 정도 되네요. 여기 저항대인데 좀 더 열어놓고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상승 후에 조정이 와서 떨어진다 그래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좋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박스 하단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관심 가지고 좋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얘기 드렸고요. 보시면 여기 단이 일단은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중요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마찬가지예요. 성신양에 보시면 이제 저는 이거 보유 종목이거든요. 보유 종목이고 수익권 보유 중입니다만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여기죠. 한 2시경부터 2시경부터 끌어올린 거예요. 2시경부터 갑자기 끌어올렸고 마찬가지로 종가상 이제 캔들류만 보면 전날 음봉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죠. 근데 이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4,700원 구간 여기 윗단에서 700원, 800원 정도 위에서 내일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깨지지 않는 한 14,800원 정도를 지지대를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좀 눌리더라도 단기적 장 초반에 좀 눌리더라도 14,500원 정도가 4,500원 정도 대에서 신규 매수로 한번 이 추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5분봉 보시면 내일 좀 추가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 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4,000원, 14,450 여기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조금 그 매수 관점 여기죠. 14,400원, 500원 여기 정도까지 눌려서 시작한다 그러면 가져가 볼 수 있지, 좀 이렇게 초기 매수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추가적으로 100원까지도 열리긴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할적 요런 정도 이 정도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14,100원, 14,400원 정도인데 14,400원 정도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요거죠. 마찬가지로 시멘트 관련주.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이렇게 좀 건설 섹터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쉬었죠. 쉬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갈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캔들이 또 한번 그걸 또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우원개발이나 이런 건설주들도 보면 최근 단기적으로 저번에 상승 가고 충분한 눌림목과 휴식 구간을 지내고 있거든요. 이제 좀 대형주 우량주인 삼성 엔지니어링만 봐도 좀 조정 구간에서 재차 좀 또 다시 한번 상승 갈 수 있는 자리대 부근이니까 건설 섹터나 시멘트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기업도 지금 이제 건설 관련주입니다. 관련주인데 뭐 레미콘 그쪽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레미콘 그쪽 관련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게 건설주도 이제 개별주형이 강하다 그랬죠. 모든 종목들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하락하고 작년 9월이고요. 작년 9월에 5,200원 돌파 실패하고 하방 가고요. 재차 돌파 시도 실패하고 하방 가고 재차 돌파 시도 하방 가고요. 벌써 이제 윗단을 친 게 하나, 둘, 세 번을 치고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네 번 도전하고 네 번 도전했는데 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가 조정 시에 저가를 그때 다른 때와 다르게 저가를 올리면서 추세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에 고가 돌파를 같이 한번 또 모니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저항대를 계속 두드렸던 것들은 망치로 저항대 계속 치면 약해지듯이 위에 매물대 자꾸 치니까 매물대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추세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시고 여기 돌파를 한번 목표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돌파가 한번 가능할까? 돌파한다 그러면 상승층이 또 이렇게 단계가 열리죠. 목표치가 열리니까 이렇게 추세 때 대응해 가지고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저항대 두드리면 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섹터도 그렇고 섹터 흐름도 그렇고 한번 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되게 강하지 않지만 며칠 전에 봤던 그 대유라고 해서 곡물 관련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차트의 유형이죠. 그래서 고가를 대유 같은 경우에 장대로 뚫어주면서 조정 구간이지만 이 친구도 여기 일단 지금 그 추세를 만들며 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세 때 대응하면서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금액대가 넘어줘야 되긴 해가지고 여기 때에서 한번 또 이렇게 눌림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눌림이 오면 한 1200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추세 때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고 돌파 시도 나오면 조금 더 단타든 스윙이든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한 번쯤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이 친구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항상 미세먼지 테마주죠. 그래서 항상 봄이면 이제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그러면서 황사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주가가 항상 견인됐던 종목인데 이 친구가 이제 회사 대표가 투자 판단 미스로 정말 우상향하던 차트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던 되게 정말 실적 성장주였는데 그 대표의 하나의 오판으로 이렇게 적자가 되면서 주가가 반납됐다예요. 근데 이제 반납됐던 게 이제 증서를 본연의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업계 1위에요, 업계 1위. 그래서 자동차나 자동차의 여과지 납품이라든가 우리에게 이제 가정에서 쓰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쪽에다 증설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증설을 그쪽에 이제 시설 증설을 안 하고 마스크 증설을 해요. 마스크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증설하면서 마스크를 만드는 데가 많으니까 마스크 기계 드린다고 몇백 원인가를 투자했는데 그게 전부 부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납이 됐다. 인데 자, 지금 보시면 예전에 코로나 때 금액입니다. 코로나 때 금액이 16,0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정말 16,000원까지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쭉쭉 올라와 줬던 모습인데 어, 요거죠, 요거. 좀 돌려보면 코로나 때 정말 그 16,000원대 그리고 제차 2020년 여기 맞나요? 예, 코로나죠. 코로나 여기 팬데믹 여기 자리거든요.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마스크 여기다 이제 마스크 투자를 해버리면서 주가 이렇게 넘어왔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기죠. 21년 10월 정도 경에 16,000원대까지 정말 우하향을 하고 내리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 금액대 이제 금액을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가고요. 다시 한번 횡보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단기간에 여기 이제 돌파 실패죠. 고점 돌파 실패, 고점 돌파 실패하고 다시 주가가 눌렸다가 고점 다시 한번 돌파 실패하고 이거죠. 장기 이평선을 만난 적은 없는데 장기 이평선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고 이미 이제 단기적으로 가닥이 나폭이 와가지고 예전 다시 지지받았던 금액 16,000원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16,000원이 여기 16,000원대 여기 코로나 금액대 여기가 지켜진다면 정말 찐 바닥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깨지면 바로 이탈해야 돼요. 왜 여기마저 깨지면 정말 뭔가 또 안 좋은 시그널이 있다는 것이고 다시 예전에 그 한참 전 과거 때 12,000원대까지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6,000원대 꼭 손절을 정해놓고 금액대를 보실 분들 괜찮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그거죠. 또 하나 느낌이 이제 그 적자는 또 많이 감소시켰고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본연의 업에 충실하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견인돼 줄 수 있는데 항상 주가는 가기 전에 뭐죠? 가기 전에 엄청나게 흔들고 다시 한번 공포를 맛보게 하고 다시 가곤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투심이 꺾이고 정말 곡소리가 나는 이 공포에 한번 이 공포에 역용해보자 라는 관점이니까 꼭 금액 손절을 지키면서 대응해 보실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섹터별로 좀 나눠가지고 테마도 갖고 오고 반도체 뭐 콘텐츠 비디오 이렇게 다양하게 좀 꾸려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서 접목해 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섹터를 좀 훑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한가 그래서 또 그 섹터 관해서도 많이 또 공부돼 있고 아시는 종목들 좀 흐름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좀 상승이 나와서 단기 상승이 좀 나와서 흐름을 이어가 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